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불의한 권력과 잘못된 정치는 우리 모두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도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가족을 담당했던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었죠. 조응천 변호사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버린 이 남자 하필 대통령 생일날 같군요. 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당에서 조응천 비서관을 영입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 차례 조응천 전 비서관을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요청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표고요. 오늘 조응천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 뒤에 가진 일문일답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직접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여러 차례 와서 여러 차례 제안을 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식당에 찾아와서 여러 차례 이제 입당 제안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 삼고초를 한 걸로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현직 비서관이 게다가 친인척 관리를 했던 비서관이 간다는 건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그리고 이 조응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네. 2014년 11월에 바로 청와대의 문건 유출 사건 때문에 굉장히 전국의 한 복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은 어떤 권력을 탐한 적이 없고 또 부당하게 청와대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물러났다는 점을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또 이로 인한 검찰 수사에서도 자기가 부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만 예전에 권은희 의원이 정권을 향해서 굉장히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공천을 받았던과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나왔을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진실이 왜곡됐다면서 당에 들어갔던 분들 뭐 예를 좀 몇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게 친인척 담당이고 박지만 씨하고도 각별한 관계였잖아요. 박성환 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당시 사퇴했었고요. 이런 걸 청와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마땅한 겁니까?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네. 이것을 박근혜 정권과 이번 총선에서 각을 세우는 네. 자 김종인 위원장, 네.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었다면 그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네. 이것을 아마 이제 집중 공격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사령탑을 맡았다면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비서관으로 했던 현직 사실 비서관을 했던 그 청와대를 근무했던 사람이 네. 같은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야당으로 입당해서 정치에 나서는 일은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정치, 특히 통치 방식, 예를 들어 네. 측근 정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각을 세우겠다는 더민주의 선거 전략이자 또 조응천 비서관으로서는 본인의 과거에 억울했던 이런 것을 말하자면 이 정부를 향해서 직격탄을 쏘겠다 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불쾌하다 그리고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사건이 벌써 2014년 겨울의 사건인데요. 이때를 압축을 한다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청와대 참모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비선 라인이 있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입을 가렸다라는 의혹이 한 가지가 제기가 됐었고요. 네. 또 이런 비선의 움직임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그것이 묵살이 됐고 네. 또 이런 문건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보고를 하자 자신이 오히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해임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영입해서 총선에 내세운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에 꽉 막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동영 실장.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뭔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문건이 작성이 됐는데 이거를 그렇습니다. 이제 박관천이라는 그 행정관이 대통령 동생에게 대통령 동생이지만 공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그게 이제 검찰 수사의 결과인 거죠. 그렇습니다. 의혹의 출발은 이 대통령 핵심 측근이 이재만, 정호선, 안봉근 이 세 명의 비서관이
핵심 측근으로 비선 라인인 정윤회 씨와 밀접한 그 관계를 맺으면서 국정에 개입하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게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라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지면서 비선 라인이 존재한다라는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가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박관천 행정관이 이 같은 내용을 박지만 씨에게 측근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 그래서 조응천 비서관 역시 다시 보고를 했다가 묵살당하면서 이런 자기가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죠. 네, 일단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정치할 만하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있었던 것 중에 이제 섭섭함을 드러내는 것이 7인회라는 모임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청와대에서는 7인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 수장으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답답함을 얘기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맞는 것인지 잠시 후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재작년 12월 소위 말하는 그 사건 때 청와대에서는 그 7인회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 민경욱 대변인이신가요? 직접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수장이라고 저를 지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없는 걸 만드냐, 애초부터 저에 대해서는 그런 비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뭐 불순한 의도라고 말씀하신 건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억울함을 당했으니 내가 억울함을 한번 풀어보겠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이 조응천 비서관이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참여했잖아요. 어쩌면 대선 국면에서도 깊숙이 개입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박지만 이지 회장을 수사하다가 과거에 이제 알게 돼서 박지만 회장과의 관련성이 이제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서 유출에 혹여 박지원 회장과의 관련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네. 제가 사실 하시는 네. 횟집을 좀 몇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도 좀 나눠봤는데, 네. 조응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억울하고, 네. 내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 정권에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더민주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속 대선까지 과정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알고 있는 정보라거나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은 저는 2014년 그 문건 유출 사건 직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좀 만나왔는데요. 이 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입니다. 네. 1994년에 수원지검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던 박지만 씨하고 최초의 인연을 맺습니다. 그때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청해주는 조응천 당시 부장검사에게 굉장한 호감을 느꼈고, 이것을 누나에게 굉장히 고마운 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조응천 전 비서관의 얘기고요. 네. 또 2011년에 이 총선을 통해서 어떤 국회의원의 꿈을 간직하던 조응천 전 비서관이 2011년에 박근혜 캠프에 네. 합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돕게 되는데, 이때 바로 박지만 씨와의 과거 인연 때문에 특히 박지만 씨 일가 또 그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깊숙하게 어떤 박지만 회장 일거의 일거수일투족이라든지 또는 선거에서 불리하게 돌아갈 상황을 먼저 검증을 하고 또 이를 보고하고 바로잡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가령 당시에 서양희 변호사가 빨간색 마세라티라는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는데요. 네. 이것을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마세라티 당장 팔아야 된다라고 박지만 회장에게 직언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쌓았고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저렇게 논란 끝에 물러났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는 받았습니다만 횟집을 열었다. 그게 굉장히 이색적인 선택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이 조응천 전 비서관과는 계속해서 만나왔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 문건 유출의 파동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네. 인해서 청와대를 나온 뒤에 제가 들은 것은 대형 로펌에 2군데 정도 취업 원서를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모두 불합격 통보였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남성 뒷모습 바로 조응천 전 비서관,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조응천 변호사입니다. 네. 이 음식점에 가면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그 홀에서 음식을 나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군데 정도의 대형 로펌에 불합격을 하는데 굉장히 상심이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6개월 동안 자전거 탄 거밖에는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자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 횟집을 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횟집은 우리 고전 우화에 나오는 한 동물을 빗대서 간판을 달았는데요. 네. 그때 이 간판을 단 것에 대해서도 네. 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을 때 한마디로 용궁 갔다 왔다. 네. 그래서 이 상호를 채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식점 이름이기 때문에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제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 나오는 그 거북이를 상징하는 저 음식점인데요. 백송민 변호사도 가서 직접 네, 저도- 음식도 같이 조응천 변호사랑 먹어봤다면서요. 네, 갔는데 이제 네. 저를 알아보시고 그래서 네. 저희 일행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저도 이제 그게 제일 의아했어요. 이제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오셨으면 원래 이제 대형 로펌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냥 변호사 활동하시면은 네. 훨씬 이거보다 돈도 많이 버실 텐데 왜 이걸 하시냐 그랬더니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네. 또 지금 또 변호사 일을 하면서 골머리를 썩히는 것보다는 네. 지금 뭐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보내는 게 참 좋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건 청와대에 있을 때 이 문건 유출 사태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응천 변호사가 입당하면서부터 아직 뭐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마포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자택이 마포갑에 있기 때문에 네. 마포갑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횟집은 마포 을 지역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안대희의 대항마로서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을 영입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고 있는데 네. 자기의 주거지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 영업 장소가 마포 을과 갑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정말 출마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뭐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오늘 입당 선언만 했을 뿐인데요. 자, 이렇게 마포갑 출마설이 나오면서 당장 이곳에 있는 현역 의원인 노웅래 의원은 좀 발끈했네요. 왜 이런 것이냐? 자,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아니, 내가 막말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재선 의원인데 이 지역에 박근혜 정부 인사를 왜 끌어들입니까? 아니, 내가 친노가 아니라고 배척하는 겁니까? 라고 반응했네요. 과잉 반응인가요? 과민 반응인가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네. 우선 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 노승환 전 국회 부의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계속 노웅래 의원도 반드시 합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노웅래 의원은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남았습니다만 여전히 비노계 그리고 김한길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지레 겁먹고 발끈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이 조응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가 여러 차례 영입을 타진하면서 네. 서울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는 검찰 대선배와는 붙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요? 네. 조응천 변호사 본인이 내 검찰 선배, 안대희 선배와 직접 붙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네. 일단 네.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진표는 짜여져야만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번째 영입 인사라고 하고요. 김상곤 영입위원장 체제에선 처음 영입된 인사인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요. 박성호 부부장께 질문 드릴게요. 비례대표를 받거나 아니면 지역구 출마를 하거나 뭐 이런 약속 같은 게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대체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조 네. 비서관은
그 출마 지역이나 이런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아무런 상의가 공식적으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본인이 정치에 들어와서 출마를 염두에 뒀을 것이고 네. 그럴 경우에 그 비공식적으로라도 아마 그 아까 마포 지금 자꾸 간만 얘기하는데 네. 마포 을도 있습니다. 네. 을의 그 현역 의원이 누구죠? 정청래. 의원. 그 잦은 그 독설과 이걸로 사실 많은 그 친노의 핵심이지만 또 네. 친노와 강경파 할 때 흔히 강경파의 아주 상징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 지역구가 바로 그 횟집이 있는 마포 을이라고 하는 것. 네.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 아마도 비례대표 역시도 네. 당에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자, 대통령 생일, 64회 생일인 오늘, 자, 내 친인척 좀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대선 때부터 나에 대한 비판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일을 맡았던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바로 하필 오늘을 골라갔습니다. 청와대도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하필 왜 오늘이냐? 어제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날짜를 맞췄다고 봐야 될까요? 오늘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 입당을 결심한 것은 오늘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오늘 새벽에 이루어져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64번째 생일 선물로 맞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딱 생일 선물로 맞췄다. 이렇게 하긴 어렵습니다만 참 공교로운 측면이 있고요. 네.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오늘 이번 일에 대해서 청와대로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내심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 오늘 날짜가 이제 박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서 네. 정말 그 박 대통령을 측근으로 모셨던 이 정권에서 모셨던 그 그렇죠. 비서관이 바로 제1야당에 들어가서 이쪽에 포를 쏜다라고 네. 하는 측면도 계산했을 수는 있으나 네. 그렇게 정치공학을 정말 그 인간적으로 맞췄다면 그것은 약간 좀 정치 도의에는 좀 어긋나고 사실은 네.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 못지않게 그 오늘이 바로 안철수 신당 네. 바로 국민의당 창당일이라고 하는 것, 네. 그 부분 역시도 아마 또 하나의 정치공학이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누가 탈당하거나 안철수당에 그 국민의당에 입당할 때마다 네. 마치 어떤 준비된 카드를 내밀듯이 내밀고 있는 그 연장의 하나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자, 어쨌건 이번 마포 선거 굉장히 궁금하게 됐습니다. 마포갑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안대희 최고위원도 후보가 된 적이 없잖아요. 아직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제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승규 전 의원이 오랜 당협위원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직접 축하하러 왔습니다만 웃고는 있지만 마음이 참 편치 않겠습니다. 네, 저 장면은 제가 이 안대희 전 대법관 쪽에 얘기를 해보니까요. 강승규 전 의원이 진심으로 어떤 축하의 뜻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네. 분위기를 좀 보기 위해서, 네. 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측면이 강하더군요. 네. 아니, 분위기를 탐지하는 게 어떤 거죠? 너무 열기가 강승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까지도 네.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치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은 듯한, 그리고 네. 또 최고위원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지금도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까지 들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경쟁자였는데 초대했고 또 초대장을 받아들고 직접 참석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그 방송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강승규 전 의원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겠죠. 이 마포갑 선거, 올 4월 선거 때 과연 누가 나서고 그 결과가 어떨지 많은 관심을 끌겠습니다. 저 자, 이번에- 자리에는 역대 전직 검찰총장, 네.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모두 왔더군요. 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함께 끝까지 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포갑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 대통령의 생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